포켓몬스터는 그야말로 대중문화의 화신이자 불멸의 상징입니다. 특히 최초의 151마리가 수십 년간 써내려온 신화는 우리 현실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생각해봅시다. 이 151마리의 전설적인 디자인은 도대체 누가 기획하고 검토하고 발매까지 이른 걸까요? 타지리 사토시, 스기모리 켄, 니시다 아츠코, 모리모토 시게키, 후지와라 모토우미 등 겨우 대여섯 명 남짓한 작은 팀이 만들어낸 세계 최강 IP의 초석, 그 역사를 함께 탐구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듀운고양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 포켓몬입니다. 세상에서 포켓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것도 90년대생에게 포켓몬은 더 이상 허구의 존재가 아닐 겁니다. 마치 우리와 공존하는 것처럼 느끼는 초대형 IP니까요. 저도 모든 게임을 해본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좋아하는 포켓몬들이 덜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켓몬 카드에서 드래펄트 유저이기 때문에 드래펄트도 좋아하고요. DP에 추억이 있어서 찌루크에게도 애정이 있죠. 하지만 포켓몬 하면 역시 근본 중의 근본인 최초의 151마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정작 그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숨은 지역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의 출발선에 서려면 개발사인 게임프리크의 기원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합니다. 특히 타지리 사토시란 인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1980년경 그는 중학생 때 스페이스 인베이더를 플레이해본 계기로 아케이드 게임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등학생이 되자 비디오 게임 공략 잡지인 게임프리크를 창간하게 되죠. 고작 고등학생이 만든 잡지이지만 꽤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게임프리크 잡지를 포장하느라 온 가족이 동원되기도 했다는데요. 하지만 타지리는 금방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잡지에 사파를 넣어야 했지만 그가 그림을 더럽게 못 그렸던 거죠. 하지만 역시 영웅은 영웅을 알아보는 법이라 했네요. 게임프리크 잡지를 동인 서점에서 발견한 한 인물이 타지리에게 연락을 취했는데요. 바로 포켓몬스터의 총괄 디자이너인 스기모리 켄이었습니다. 스기모리 켄은 자신이 직접 게임프리크 잡지의 사파를 맡아보고 싶다며 접근했고 이 둘은 고작 16세, 15세의 나이에 동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간 게임 공략 잡지를 운영하던 그들은 성인이 되자 다른 사람들의 게임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게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간에 작곡가인 마스다 주니치를 영입해서 3명이서 주식회사 게임프리크를 설립하죠. 게임프리크는 남코에게 유통을 부탁하여 퀸티라는 퍼즐 게임을 개발하는 것에 성공하는데요. 사실 이미 이 시점부터 3명의 핵심 인물들은 상상 속에 있던 게임을 현실로 구현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통신 교환 시스템이 탑재된 RPG 게임을 만드는 것이었죠. 계기는 이랬습니다. 타지리와 스기모리는 드래곤 퀘스트2에 빠져 열심히 플레이하고 있었는데 둘 다 레어 아이템인 신기한 모자, 매직캡이라는 아이템을 얻고 싶었죠. 신기한 모자는 착용시 MP 소모를 반으로 줄여주는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이었지만 문제는 이 아이템의 드랍률이 고작 128분의 1, 0.78%에 육박했습니다. 이 미친듯이 레어한 아이템을 스기모리는 2개나 갖고 있었고 타지리는 몇 날 며칠을 밤새워도 하나도 얻지 못했죠. 이때 타지리는 게임보이의 링크 케이블 기능을 이용해 아이템을 교환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풍뎅이들을 채집하고 친구들과 싸움을 붙이던 초등학생 때의 추억을 융합하면 그게 바로 포켓몬스터의 핵심 아이디어였죠. 이들은 퀸티를 발매하자마자 기획서를 들고 닌텐도로 달려갔고 이를 마리오와 젤다의 창시자인 미야모토 시게루가 직접 검토하게 됩니다. 시게루는 링크 케이블을 응용한 교환 RPG라는 아이디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정식적인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죠. 닌텐도에게 기획서를 보여줄 당시에 스기모리 켄은 이미 20마리 정도의 괴수 디자인을 그려냈습니다. 네, 괴수요. 포켓몬이 아니라 고질라 같은 괴수 디자인이요.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타지리와 스기모리가 어린 시절 즐겨보던 특촬물인 울트라 세븐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 TV 시리즈의 주인공은 작은 캡슐을 지니고 다니다가 불리한 상황에 닥치면 이걸 던져서 괴수를 소환하는데요. 60년대 중반 출생인 스기모리와 타지리는 딱 이걸 보고 자라던 울트라맨 세대였던 겁니다. 자신들이 어렸을 때 동경했던 괴수들을 개발 중인 게임에 그대로 적용했죠. 이게 바로 포켓몬스터의 초기 기획안이자 원형인 캡슐 몬스터의 기원입니다. 당시 아이들에게 유행하던 가차폰 안에다 고질라 같은 괴수를 넣어 배틀을 시킨다는 아이디어였죠. 처음에는 공룡과 괴수들을 데포르메하여 디자인하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송곳니를 달고 긴 꼬리를 가지고 온몸에 뾰족한 돌기가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었죠. 예를 들면 콧불이나 니드킹 같은 포켓몬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인지 최초로 디자인된 포켓몬도 바로 괴수 형태인 콧뿌리입니다. 그 밖에도 몽골리안 샌드웜처럼 생긴 초기의 갸라도스 혹은 고질란트나 고릴라이모처럼 대놓고 고질라나 킹콩을 패러디한 몬스터도 있었지만 콧뿌리, 니드퀸, 라프라스, 켄가 같은 소수의 괴수 컨셉의 포켓몬만 살아남고 전부 삭제됩니다.
초기의 캡슐 몬스터에는 괴수 컨셉의 몬스터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타지리와 스기모리는 마더2나 드래곤 퀘스트 같은 정통 JRPG에 통신 교환이라는 아이디어를 융합하는 게임을 만들려 했기 때문에 전형직에게 RPG스러운 디자인도 존재합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딱 역할에 충실한 디자인들이 존재하죠. 대표적인 예로 질뻑이나 찌리리공을 봅시다. 질뻑이는 아무 RPG 게임에나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슬라임 몬스터처럼 생겼고, 찌리리공은 마치 아이템인 척 던전에 자리잡아 미밍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몬스터죠. 개발 초에 스케치된 관동지방의 지도를 살펴보면 파이널 판타지나 드래곤 퀘스트처럼 전통적인 RPG로 디자인된 게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저 묘지처럼 생긴 던전에선 팬텀이 등장해서 플레이어를 괴롭히고, 바다로 이루어진 필드에서는 파라셀과 왕눈애가 수시로 등장해서 전투를 했어야겠죠. 캡슐 몬스터에는 괴수와 RPG 몬스터가 공존하는 형태였던 겁니다. 최초의 17마리의 캡슐 몬스터들을 들여다보면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죠. 이 시절의 이상의 꽃은 말 그대로 이상한 나무를 볶아놓은 것처럼 생겼고, 네르미는 정말 잡몹처럼 생겼네요. 캡슐로 잡는 게 아니라 검으로 두동강을 내도 아무런 죄책감도 들지 않을 것처럼 생겼습니다. 게임 프리크는 개발을 시작한 지 2년 동안 37마리 정도의 캡슐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 12월에 출시로 이어졌어야만 했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건 돈다발이 아니라 심각한 재정난이었습니다. 1991년 말 게임 프리크는 RPG 개발 경험 부족과 기술적 어려움으로 캡슐 몬스터의 개발을 중단했죠. 위에서 언급했듯이 게임 프리크는 아마추어 개발자 3명이 창업한 소기업 중의 소기업입니다. 이 기간 동안 타지리 사토시는 아버지의 돈으로 생활해야만 했으며, 스기모리 켄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버텼지만 5명의 프로그래머가 동시에 퇴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죠. 닌텐도는 게임 프리크에게 요시알이나 마리오와 와리오 같은 퍼즐 게임들을 개발을 시키며 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아마도 미야모토 시게루가 그들의 비전을 높이 샀기 때문이겠죠. 참고로 이때부터 본인들이 동경하던 울트라 세븐의 저작권 때문에 게임의 이름을 포켓몬스터로 바꾸게 됩니다. 저작권에 안 걸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고마워요 울트라 세븐. 닌텐도의 돈으로 포켓몬스터를 다시 개발할 수 있게 된 게임 프리크는 전보다 훨씬 체계적인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즉흥적으로 개발에 임했다면 92년에 2명의 구원투수가 팀에 합류하면서 포켓몬 디자인의 변화에 바람을 불렀죠. 첫 번째 구원투수는 모리모토 시게키입니다. 단순 프로그래머로 합류한 그가 일궈낸 일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포켓몬 시리즈의 정체성을 결정한 전투 시스템을 실제로 구현한 장본인이었죠. 타지리 사토시가 곤충 채집과 교환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포켓몬끼리 싸운다는 개념을 던졌다면 그 개념을 작동 가능한 코드로 옮긴 사람은 모리모토였습니다. 타입 상성, 능력치 계산식, 기술 발동 처리 같은 지금도 변치 않는 포켓몬 배틀의 뼈대를 만드는 것이 바로 그의 몫이었죠. 본격적으로 배틀 시스템이 도입되자 타지리 사토시와 그의 팀원들의 과제는 RPG 스타일의 전투 시스템을 시험할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것이었죠. 포켓몬스터의 내부 인덱스를 참고한다면 어떤 시기에 무슨 포켓몬이 추가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첫 번째로 추가된 대표적인 포켓몬은 푸딘, 근육몬, 꼬마돌, 럭키입니다. 차례대로 특수공격, 공격, 방어력, HP가 높아서 마법사, 전사, 탱커, 힐러와 같은 전통적인 RPG 게임의 플레이어블 캐릭터 포지션을 가진다는 걸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공개된 사실이 아니라 헬리스 챔버라는 팬 기반의 아카이브 프로젝트에서 세운 가설이지만, 배틀 시스템이 정립되고 나서 바로 이런 포켓몬들을 만들었다는 건 꽤나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죠. 모리모토 시게키는 전투 시스템을 확립한 것 외에도 나옹, 망키, 켄타로스 등의 포켓몬을 디자인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시기에 합류한 두 번째 구원 투수는 후지와라 모토우미입니다. 그래픽 아티스트로 팀에 합류한 그는 딱 한 마리의 포켓몬 말고는 어떤 포켓몬을 디자인했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하지만 그 한 마리 덕분에 역사에 기록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포켓몬 역사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EV를 디자인한 사람이죠. 피카츄와 함께 양대산맥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EV는 1세대에서 유일하게 여러 갈래로 진화를 하는 포켓몬인데요. 후지와라 모토우미는 이 EV와 더불어 두 갈래의 진화형인 주피썬더와 부스터까지 디자인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외에도 비슷한 동물형 포켓몬 디자인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추측이 있긴 한데요. 사실 포켓몬 1세대의 151마리는 정확히 누가 아이디어를 냈고 디자인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라서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 사람이 EV를 만들었다, 나온과 망키를 만들었다 같은 발표가 없다면 알기 쉽지가 않죠. 원래 회선일이란 게 그런 거죠. 애매모호한 것. 하지만 지금 소개할 디자이너야말로 포켓몬 디자인의 전설이자 중추입니다. 바로 유일한 여성 디자이너 니시다 아츠코죠. 열심히 개발을 하다보니 게임 프리크의 1년이 또 지나갔습니다. 이제 93년 타지리와 스기모리는 지금까지 완성한 포켓몬들을 보며 생각에 잠기죠.
레어코일, 또도가스, 망키, 디그다, 켄타로스 막내뇽, 그리고 웬 이상한 톱상어랑 인도코끼리, 카멜레온 포켓몬까지. 그래요, 게임이 너무 우중충해지고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후에 스기모리는 이렇게 회상하기도 했죠. 당시 디자이너는 3명뿐이었고 저는 포켓몬 디자인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자이고 남성의 관점에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이상한 포켓몬, 거대한 포켓몬, 기계 포켓몬 등 다양한 포켓몬을 만들었는데 귀여운 포켓몬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꽤나 합리적인 고민이죠. 아무리 봐도 이 카멜레온처럼 생긴 놈은 포켓몬스럽지가 않거든요. 타지리는 급하게 다른 팀에서 여성 디자이너 한 명을 섭외해 팀에 합류시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포켓몬 역사, 아니 비디오 게임 역사, 아니 대중문화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운명적인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녀가 바로 포켓몬 제국을 설립할 수 있게 도운 1등 공신인 피카츄를 디자인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뿐이겠어요? 파이리, 리자드, 리자몽, 이상희씨, 꼬부기, 어니부기, 독침붕, 라이츄, 식스텔, 포니타, 날생마, 미뇨, 신용, 샤미드 등등. 니시드 아츠코는 3명의 디자이너가 만들던 괴수풍, RPG풍의 디자인과는 달리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생명체들을 그려냈죠. 특히 피카츄의 탄생 비화가 유명한데요. 타지리는 그녀를 팀에 영입하자마자 2번 진화를 하는 전기 타입의 포켓몬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인 동물 모티브가 없었기 때문에 니시다는 대충 머리와 몸통에 구분이 없는 떡처럼 생긴 몸매에 귀만 달았다고 하는데요. 딱히 쥐를 의식하고 그린 것은 아니었지만 대충 귀여운 의태어 2개를 붙여서 피카츄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본 타지리가 최종적으로 전귀지 포켓몬이라는 컨셉을 확고했다고 하죠. 게임을 발매하기 1년 전 사내에서 자체적인 인기투표를 진행한 결과 피카츄가 150마리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개발팀 내부에서도 피카츄는 특별하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게임이 발매된 후 소비자들의 반응도 폭발적이라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으로까지 발탁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전세계 역사에서 유래를 따져볼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성공한 캐릭터이자 디지털 시대를 대표하는 궁극의 마스코트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니시다가 팀에 합류하고 다시 또 1년, 94년과 95년에 최고의 디자인팀을 구축하게 된 스기모리는 그야말로 전집중 상태에 들어갑니다. 각 디자이너들의 개성있는 디자인을 스기모리의 마지막 터치로 완성시켰고 최종적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150마리의 디자인이 완성된 겁니다. 아, 왜 151마리가 아니라 150마리냐고요? 그건 위에서 언급했던 모리모토 시게키라는 아저씨가 이상한 짓을 해서 그런 건데 그 이상한 짓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아무튼 150마리를 완성시켰는데 151마리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켓몬스터 최초의 151마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분량 문제 때문에 한 마리가 잘리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게임프리크라는 소규모 회사가 어떤 우여곡절 끝에 일본 대중문화사의 전설을 써내려갈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전달받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죠. 고등학생들끼리 동인 잡지를 만들다가 미야모토 시게루의 눈에 들어 개발 지원을 받고 결국엔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게임 프랜차이즈를 만든다는 이야기. 지금은 1000마리가 넘는 포켓몬들이 존재하지만 그 출발선엔 아마추어나 다름없던 개발자들의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특별한 포켓몬은 무엇이고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댓글로 한 번씩 달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둔고형이었습니다.